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현재 국내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미국장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기업 쪽에서 상승이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커플링이라고 하죠. 미국장에서 상승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면 국내장에서도 충분히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업종에서 어떤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지, 근데 여기 제약바이오가 있다는 거는 제약바이오에 뭔가 특이한 흐름이 있다는 거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어떤 쪽에서 미국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장이 열리면 국내장에 우리가 어떤 쪽을 따라가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한 줄이라도 적어 주시려고 하는 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로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댓글을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나면은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집이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휴일 동안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좀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만 정리해 놨고요. 첫 번째는 이제 틱톡의 모 회사, 여러분 틱톡 다 아시죠? 중국 바이트댄스의 AI 영상 생성 모델, 말 그대로 영상을 AI가 생성을 하는 이 AI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AI로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소라 아니면 비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에서도 낸 거죠. 그래서 시댄스 2.0이라고 냈는데 이 프롬포트 몇 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명령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남자가 뭐 춤을 추는 영상 만들어줘, 이런 게 프롬포트인 거죠. 그래서 그 몇 줄만 적어도 생성한 쇼폼이, 그러니까 생성한 이 짧은 영상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계에 충격을 줬더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정말 배우가 연기해서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영화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 미국에 있는 정말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좀 긴장할 만 하겠다. 그래서 좀 악영향을 받을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세계 사용자들을 놀라게 한 오픈 AI의 소라, 그다음에 구글의 비오, 이것들 우리가 평소에 AI 영상 하면은 얘네가 만든다라고 했는데 얘네랑 대등하게 경쟁할 만 하다라는 거죠. 저도 봤는데 할만해요. 진짜로 충격입니다. 정말 이제 영화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이나 CG 감독이 이건 직업이 진짜 앞으로 이어질까? 뭐 물론 1, 2년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먼 미래에 과연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이 너무 좋았고, 과연 배우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감히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딥시크 쇼크를 일으킨 중국의 국가급 AI 업체 딥시크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2025년도 1월에, 그러니까 그 당시 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항상 뭐가 많았냐, 돈을 붓는 만큼 AI가 커진다, AI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지금도 똑같지만 그 당시에는 돈을 부으면서도 약간 애매한 이거 커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절이었는데, 딥시크가 아니 우리는 이만큼 별로 성능이 안 나오는 반도체 GPU를 가지고도 야 너네 오픈 AI만큼 만들었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최신의 GPU를 가지고 돈을 이만큼 쏟아부어 가지고 100의 성능을 냈다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GPU를 가지고 똑같은 100의 성능을 낸 거예요. 그럼 뭐야, 너네들 투자하는 거 다 헛방 아니야? 해서 엔비디아가 그 당시 10%가 넘는 폭락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2025년 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딥시크 쇼크다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다시 한 번 더 V4라는 새로운 모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어요. 왜 혹시 딥시크가 정말로 이번에 시장을 좀 뒤엎을 만한 뭔가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껴서 우리 휴전하자, 우리 그만 좀 싸우자,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문제는 땅 문제죠. 이제 러시아는 뭐 이만큼의 땅을 가져가겠다. 근데 너네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못 준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고 일부 받는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종전 협상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뒤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대로 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협상을 해서 이 종전이나 아니면은 휴전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랑 핵 협상 관련 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대로 뭔가 서로 결론 난 게 없어요. 그래서 2주 내, 그러니까 한 3월 초쯤에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는 않았다. 2주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코어는 엔비디아 베라루빈 출시 일정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3, 4분기쯤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 2분기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 5, 6월쯤에는 베라루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베라루빈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HBM4에 대한 이 공급, 그 다음에 계약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고, 이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원자재 얘기나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미국 전체 시장을 한번 둘러볼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강했던 거, 약했던 거 어땠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 ETF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애들만 개별주로 따로 뽑아 놓을 겁니다. 일단은 나스닥에 대한 QQQ이고요. 보시면 최근에 2025년도 말 그리고 1월 이 들어온 이후부터 사실 거의 플러스로 돈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있는 듯하다 볼 수 있는 상태고,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게 현재 미국 증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좀 상승을 나오나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하락하면서 좀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은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나스닥 안에 있는 또는 미국 증시 안에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반도체입니다. SOXX라는 이제 ETF고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ETF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좀 상승세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로 그렇고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걸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론이 주체로 현재 ETF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건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뭐 샌디스크라든가 이쪽이 강하게 끌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이 업체들은 요 정도 기울기까지는 아니고 한 요 정도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마이크론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럼 국내 반도체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반도체 장비입니다. 장비에 따른 ETF를 따로 뽑질 않아서 이제 AMAT, 이제 Applied Materials, 그 다음에 ASML 해가지고 이 반도체 대표적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 이거 말고도 많아요. 램 리서치도 있고 아니면은 KLA도 있고 꽤 많은데, 이 대표적인 기업 그냥 몇 개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특히 이제 ASML은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우리가 EUV라고 하죠.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EUV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 ASML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장비 기업에서는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기업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이 소부장 기업들은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ASM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을 찍고 큰 상승을 만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장이 쉬는 동안에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다음 이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IGV라고 해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ET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쭉 이제 합쳐놓은 ETF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흐름이 보시면은 정말 안 좋죠. 이랬던 이유가 이제 클로드에 AI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전부 다 대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리스크가 터졌고, 그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돈 투자해가지고 이거 회수할 수 있겠어? 그만큼 수익 낼 수 있겠어?라는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강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만큼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가 이만큼 끌어내려왔다 생각하면 되고, 여전히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움직이더라도 AI 소프트웨어 기업 쪽은 조금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쪽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쪽을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직 이게 회복이 되면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상태가 좋지가 않은 구간이죠. 확인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솔라, 이게 TAN이라고 하는 이제 ETF고요. 이게 이제 풍력 FAN이라고 하는 이제 ETF입니다. 그래서 이거 풍력 ETF, 이게 태양광 ETF, 이게 풍력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드 에너지라고 돼 있고 여기가 솔라라고 돼 있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태양광 쪽이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언급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이어진 이유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더 키우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보궐선거부터 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억눌러 왔던 기업들이 좀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전력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서는 뭐 물불 가릴 게 없거든요. 있는 풍력 있으면 돌려야 되고 있는 태양광 있으면 돌려야 돼요. 지금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겠어라고 할 만한 지금 입장이 안 됩니다. 전력이 너무 부족해요. 전기세가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모두 상승이 이어지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 쪽의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태양광 풍력 확인이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원전입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국내보다 미국이 조금 더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강하게 이제 10월까지 올라갔다면은 그 이후에는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을 찍어주고 지금 추세를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전은 국내에는 없지만 우라늄을 생성하는, 우라늄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 추가돼 있거든요. 우라늄과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거를 만드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기업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추세는 상방이 맞지만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느냐 아니 추세가 꺾이느냐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 원전의 입장은 저는 추세 상승으로, 특히 우라늄 쪽이 우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ETF고요.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전 쪽은 일단 뭐 상승 랠리다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방산입니다. 이거는 ITA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방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RTX 아니면 보잉, 로키드 마틴 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국내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아마 추세 전환해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재미없었던 방산이 좀 비교적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뭐 한국 항공우주 이쪽에 좀 긍정적인 추세 반등이 이어질지 한번 볼만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이에요. 이게 글로벌 제약이 뭐냐면 미국 내에 만들어진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해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대표적으로 GSK, 영국 기업이죠. 그 다음에 노바티스, 스위스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GSK나 노바티스를 보면은 저 끝도 없이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갭상승이 좀 크게 이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가 이렇게나 강하게 올라간다면 사실 국내 제약사도 조금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좀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제약사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 일라일일리 뭐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글로벌 제약사의 긍정적인 흐름 좀 국내 증시에 좋게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튼과 허벨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의 전반 전체적인 인프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허벨은 유지보수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가 지금 추세적으로 쭉 이어지다가 사실 그렇게 막 큰 반등세가 아직 이어지진 않고 허벨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맞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허벨은 여전히 우상향 중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분위기는 좋아요. 왜? 전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기기도 아마 추세가 저는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꺾이거나 그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추세가 국내 전력기기 기업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은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상승 추세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고점이에요. 대부분 이 상승이 나오다가도 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ETF에도 국내 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가 이제 이걸 돌파를 할지 말지가 중요할 듯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나오면 그때 좀 관심을 둬도 될 것 같고 돌파가 안 나오면 아직은 조금 관심을 둘 때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은 돌파를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로봇은 좀 지지부진한 좀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항공입니다. 이건 UFO라는 ETF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로켓랩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랑은 좀 별개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추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좀 살짝 지지부진한. 아까 방산은 반등했는데 우주항공은 반등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좀 반등을 해주거나 한 $46 정도를 올려줘야 얘가 좀 다시 올라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것 같고 현재 우주항공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보이진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쪽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전력기기가 바닥에서 좀 강하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이튼이나 허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반도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장비 좋은 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 이외에 좀 이 연휴 동안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또는 추세가 이어지는
기업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둔다면 ETF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0117 7V0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전력기기에 대한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계속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전력기기인데 저희가 뭐 처음부터 따라간 시기가 요 구간부터 계속 추세를 따라다녔어요. 계속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도 약간 놓치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은 계속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재 구간에서 얼마 이탈하면은 바로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 저는 15,000원만 이탈해도 그냥 바로 이탈 팔아도 상관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도 좀 타이트하다. 14,500원까지 내려도 돼요. 그래서 14,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전 추세 우상향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정말 이 손절할 각오로 그냥 저는 지금 추세를 따라갈 만하다. 시장이 업황이 성장이 나오는 거니까 전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손절가 잡아드리면 14,500원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거 헬스케어로 그냥 저는 밸런스를 쫓아가는 게 맞다. 여기서 굳이 뭐 하나 따로 빼가지고 보기보다는 밸런스가 맞고요. 그래서 143860입니다. 이건 이제 셀트리온, 삼바,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좀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 코스피가 좀 밸런스 있게 섞여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 헬스케어를 보시면은 최근에 좀 등락이 있었죠. 왜냐면 뭐 에이벨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여러 방면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현재 구간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ETF도 현재 나는 이거를 들고 가겠다 하면은 끝까지 저는 홀딩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관심 가지고 손절 얼마? 한 48,000원 깨지면 팔겠다 생각하면 돼요. 왜? 여기서 쏘면은 사실 지금 목표한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지금 제약바의 흐름 봤을 때는 플러스 15% 20%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48,000원 깨졌다. 이거는 그냥 파셔야 돼요. 이거는 버리고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 수익 내는 기업은 없어요. 무조건 이건 돈 벌 거야.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안 줄 거는 칼같이 자르고 줄 거는 들고 가는 전략을 잡는 게 맞는데 확률적으로 높은 쪽을 봐야 되는 게 현재 해외 증시나 전체적인 분위기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타이거 헬스케어 역시나 관심은 둘만하고 손절가는 48,000원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탈하면 진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탈하면 진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좀 안정감 느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손절할 가격을 주는 거다. 여기 이탈하면 파는 거고 아니면 홀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국내장이 쉴 때는 우리가 국내장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 뭘로 미국장으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리해드리고 싶었고요.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AI 소프트웨어는 안 좋고 반도체는 긍정적이고 장비 기업들이 좀 크게 오르는구나.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구나. 전력기기가 긍정적이구나. 그 다음에 우라늄 쪽은 추세 전환이 나와야 되는구나. 우주항공이 아직 안 좋구나. 방산 쪽이 좀 이제 슬슬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아까 전에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그러면은 좀 어디서 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플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어플에 가끔 중요한 글을 써요. 그때는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푸시 알람에 대해서 뭐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푸시 알람 허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떠요. 허용하시겠냐? 그럼 그 허용하시겠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로봇 저희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2026 로봇 25 하반기 로봇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뭐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 상승 가능한 종목들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다 무료로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얘기 장마감하고 테마주라든가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 저희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100%다 무료거든요.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평생 무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가 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서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 한 줄이라도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